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지역 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한 갭스 서울 소식 진행의 이선희입니다. 본격적인 실록의 계절인데요. 여름을 알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루하루 건강하고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부에서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매월 갭스 서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러면 갭스 서울 소식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서 공단은 매년 6월 해외 연금 수급자분들의 신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단으로부터 신상조사 안내문을 메일로 받으신 분들은 해외 거주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안내문에 기재된 서울지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오는 6월 30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소 변경으로 해외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해외 거주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를 다운받아서 신상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또 관계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상 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해당 지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마찬가지로 6월 30일까지 송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6월 30일까지 해외 거주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7월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6월 30일까지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공단 고객센터 1588-4321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부에서는 제3회 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 강좌를 오는 6월 11일 신설동에 있는 서울시 교육정보연구원 교육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연금 수급자분들의 주요 관심사인 공무원 연금과 또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금 수급자를 위한 득이 되는 생활 상식 또는 퇴직자가 알아야 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강의를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세무와 건강관리 중심의 찾아가는 생활 강좌를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6월 강좌는 서울지부의 심나영 주임이 득이 되는 연금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흥미 팀장의 퇴직자가 알아야 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강의가 끝난 후에는 연금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이 동시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 인원은 150명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연금 수급자분들은 서울지부의 문자 전용 핸드폰 010-4455-2710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4일과 5월 28일에는 연금 수급자를 위한 찾아가는 생활 강좌를 역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서울지부에서는 국세동호회와 공동으로 서울 지역 연금 수급자분들의 세무 분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세무 교육과 세무 상담을 5월부터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김광칠 세무사, 상속세는 최선호 세무사, 취득세, 양도소득세, 조세 불복 절차는 박종호 세무사가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역시 150명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연금 수급자분들은 서울지부의 문자 전용 핸드폰 010-4455-2710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부에서는 상록자원봉사단원들과 함께 5월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5월 21일에는 면목종합복지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부모와 다문화 가구 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상록자원봉사단 20여 명이 참여해서 중랑구 면목동 일대 한부모와 다문화 가구 총 35가구에 과일 꾸러미를 포장해서 전달했습니다. 또한 5월 28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2012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국립서울현충원 제36묘역에서 봉사활동과 추모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국립서울현충원 제36묘역은 1950년 3월부터 1972년 7월 사이에 순직한 전사자 781위가 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 상시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연금 수급자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지부 연금 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이상영 차장님 모시고 연금 수급자분들의 권리 상실 예방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은 장애자녀 퇴직유족연금 승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금 수급자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이 코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퇴직유족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범위로는 민법상 이 상속과는 달리 19세 이상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장애 자녀의 경우에도 19세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네, 결론적으로 19세 이상 장애 자녀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상 장애 자녀 유족 기준에 부합하면 네. 19세 이상 장애 자녀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애 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먼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판정되고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단 요양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나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경우라는 말이 상당히 추상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공단에서는 경제적 지원 판단 근거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최신 간서를 통해 입금 내역서, 의료비 지급 내역서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사실을 입증한 서류를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장애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확인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꼭 퇴직연금 수급자 명의의 장애 자녀에게 이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경제적 지원이 되고 있는 그 기준과 금액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지원기간은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지원하여야 하고 지원 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급여별 선정 기준 중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금액의 2분의 1 상당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3개월 총액이 114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장애 자녀가 있으신 연금 수급자분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예. 먼저 장애 자녀가 있으신 분들 중에 현재 장애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장애 등급을 받으셔야 장애 자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되시는 분들은 유족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수혜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유족연금을 포기할 수 없으며 유족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참 새로운 것을 알게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지부에서 운영하는 연금 강좌를 신청해서 들으시면 더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차장님, 다음번에는 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실까요? 예, 다음 달에는 연금 과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퇴직유족연금 승계 제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갭스 서울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상반기 마무리 잘 하시면서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한 달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희순, 진행의 이선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